경찰은 고준희 양이 친아버지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게 사망에 이르게 한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로 연수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김제시 인사 문제가 의회로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로 확대되고 자사고의 학생 우선 선발권도 폐지됩니다. 전북을 찾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새 정부 출범으로 전북 발전에 호기를 맞고 있다며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준희 양이 숨지기 직전에 아버지 고 씨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준희 양은 얻어맞아 숨졌다는 게 경찰이 내린 결론입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장 검증에서 숨진 준희 양의 아버지 고모 씨는 딸의 발목을 수차례 밟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심하게 밟은 거고 그 다음에는 좀 이렇게. 그런데 준희 양이 숨지기 직전 이보다 더한 폭행에 시달렸던 게 드러났습니다. 숨을 거둔 지난해 4월 26일 전날 고 씨와 동거녀 이모 씨에게 등을 발로 차이고 밟힌 건데 경찰은 이때의 폭행이 준희 양을 죽음으로 이끈 결정적 치명타였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차성 쇼크의 가능성이 있다. 내부 출혈, 흉곽내 출혈로 인해서 혈류가 떨어지고 목이 마르고 물을 찾는 증상이 있는데 이 경우에 생명에 이동할 수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실제로 준희 양은 고 씨에게 갈증을 호소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일단 학대치사 혐의는 뚜렷하다는 게 경찰의 수사 결과입니다. 경찰은 한 달가량 이어진 수사를 마무리하지만 준희 양이 미필적 고의에 의해 살해됐을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뒀습니다. 살인 혐의 등의 핵심 사안은 공을 넘겨받을 검찰이 수사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아버지 고 씨와 동거녀 이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와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이 씨의 어머니 김모 씨는 사체 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일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네, 이번 사건을 취재해온 오정현 기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오늘 리포트에서 새롭게 드러난 게 있습니다. 네. 고준희 양이 숨지기 직전에 심한 폭행을 당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고준희 양이 숨지기 직전에 아버지 고모 씨와 그리고 동거녀 이모 씨에게 당한 폭행입니다. 잠을 잘 자지 않는다라는 게 이유였고요. 앞서 언론 보도로 잘 알려진 대로 당시 준희 양의 몸 상태는 이미 엉망이었고 또 기어서 움직일 정도로 굉장히 아팠는데 이런 아픈 딸의 등을 밟고 때린 겁니다. 이 경찰은 학대치사 혐의에 명백한 연결고리가 드러났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종합해 봤을 때 준희 양의 정확한 사인이 나왔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직은 조금 이릅니다. 일단 오늘 경찰이 밝힌 이 국과수의 소견은 최종 부검 결과는 아닙니다. 다만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폭행 뒤에 준희 양은 어땠나, 당시의 상태는 어땠나라는 경찰의 질문에 고 씨는 딸이 아빠 물이라고 갈증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부 충격으로 내부 출혈, 흉곽내 출혈이 발생하면 갈증이 뒤따른다는 국과수 부검의의 소견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당시 준희 양이 쇼크사에 이를 정도로 치명상을 입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렇다면 친딸이 숨질 정도로 때리고 야산에 유기하고 이것만 가지고도 충격적인데 국민들이 경악했던 이유는 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제 지구대에 찾아가서 딸이 실종됐다 이런 허위 신고도 했고요. 네,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곳이 바로 이 씨의 어머니인 김모 씨의 집입니다. 지난해 8월에 이사를 했으니까 실제로는 준희 양이 살지도 또 갈 수도 없었던 곳인데 이곳에 준희의 물건들, 옷이나 장난감 등을 가져다 놓기도 했고요. 또 고 씨는 김 씨에게 양육비라며 다달이 60~70만 원씩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숨진 준희 양과 함께 지내고 있는 것처럼 꾸몄다는 건데요. 네. 지금까지 보도된 것 말고 이런 정황이 또 있습니까? 네, 보도하진 않았지만 저희가 동거녀 이 씨 주변을 취재하면서 현장 증언을 확보한 게 있습니다. 이 씨가 동네에서 영어 스터디를 했는데 이 모임에서 만난 지인에게 나에겐 두 아이가 있다. 하나는 아픈 딸이다라고 고민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 시점은 준희 양이 숨진 뒤 한참이 지난 여름 무렵인 것으로 증언이 됐습니다. 지금도 가족들은 혐의를 지금 부인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현장 검증에서 고 씨가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서 입을 뗐는데 당시 고 씨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없습니까? 제가 죽을 때까지 사과하고 반성하고 빌면 살겠습니다. 준이 학대하고 폭행한 적 없습니다. 폭행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 저는 준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현장 검증에서는 폭행하는 장면을 그대로 재현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폭행도 하지 않았고 또 학대도 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모순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그 진위를 조금 살펴보자면 본인이 준이 양을 때리거나 또 발로 밟는 행위는 했지만 그걸로 인해 사망에 이르거나 또 혹은 실제로 살인을 하지는 않았다. 이런 항변으로 풀이가 됩니다. 일단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학대치사는 명백하다라고 경찰은 보고 있는 것이고 의혹을 받고 있는 살인 혐의 등은 앞으로 검찰이 수사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 오정현 기자였습니다. 공로 연수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김제시 인사 문제가 의회로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의회 사무국장과 행정지원국장을 맞바꾸는 인사 과정에서 시의회 의장이 단독으로 동의했기 때문인데요. 뒤늦게 의장이 신중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제시는 지난해 말 당시 의회 사무국장이 공로 연수에 들어가길 거부하자 초유의 인사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김제시가 손쉽게 인사발령을 낼 수 있도록 의회 사무국장과 행정지원국장을 맞바꾼 겁니다. 트레이드한 거는 이런 경우가 좀 사실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드문 일인가요? 이 과정에서 나병문 시의회 의장은 의장단의 동의 없이 김제시의 설명대로 이 인사를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의회 사무국장에게 의사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예민한 임시 인사를 마음대로 결정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이런 결제가 올라왔는데 그대로 가고 싶나? 그런 의견을 의사랑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 의장은 공로연수 문제로 시끄러운 건 알고 있었지만 이 같은 파문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당시 혼자 결정한 건 신중하지 못했다며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네, 이렇게 파장이 좀 클 줄은 좀 몰랐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신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사과를 드립니다. 김제시가 다음 주 의원 간담회에서 이번 인사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밝혔지만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오랜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이 일선 학교에 적용되는 첫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로 확대되고 자사고의 학생 우선 선발권은 폐지됩니다. 비리사학 퇴출이 강화되면서 서남대는 폐교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3년째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유학기제. 중학교 1학년 2학기에는 모든 학생이 시험을 보지 않고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유학기제를 확대한 자유학년제가 올해 시범 도입됩니다. 중학교 1학년에만 실시하며 도내에서는 17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자유학년제 운영교 간의 네트워크 형성, 자유학년제 운영교와 컨설턴트와의 연계, 추가 예산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시행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자사고와 외고의 신입생 우선 선발권이 사라집니다.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학생은 전주와 군산, 익산 등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에는 지원할 수가 없어 학부모들의 신중한 선택이 요구됩니다. 비리 사학을 퇴출시키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돼 학교 폐쇄 명령이 내려진 서남대는 회생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마지막 희망의 끈이었던 학교 폐쇄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서남대는 다음 달 28일 학교 문을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남대 학생에 대한 특별 편입학은 다음 달 초까지 2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올해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은 문이과 구분 없이 7개 공통 과목을 배웁니다. 학교 무상급식은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100% 국고로 지원돼 재원 부담 주체를 놓고 빚어온 혼란과 갈등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랜만에 고향인 전라북도를 찾았습니다. 정 의장은 오늘 JTB 클릭 이 사람에 출연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전북이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개헌에 대해서는 올해 지방선거 때 함께 국민투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세균 의장은 지역구는 전북을 떠났지만 자신을 여전히 전라북도의 11번째 의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국가예산 심의 과정에서 새만금 공항 등 지역의 3대 난제를 해결했고 장차관 등 인재 등용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인재들이 국정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하는 자부심에 더해서 우리 도에 필요한 일들도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됐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정 의장은 인재 등용과 예산 확보는 물론 240여 개의 신규 사업까지 반영됨에 따라서 전북 발전에 호기를 맞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시기에 소외에서 이제 벗어나는 계기가 됐구나.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마련됐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세균 의장은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는 10년 넘게 진행돼 왔지만 지금처럼 분위기가 고조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가 동의하고 국민의 70~80%가 찬성하는데도 일부 정파가 올해 지방선거 때 처리에는 반대하는 상황. 저는 아직도 이번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는 그런 개헌 추진 일정에 대해서 포기를 하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을 할 작정입니다. 또 정치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지만 자신이 처음 등원했던 20여 년 전에 비하면 정말 많이 달라졌다며 국민의 감시와 견제, 때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 임기가 끝나는 5월 말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좋은 후배 정치인들을 잘 키우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헌신할 것이라면서도 개인적인 욕심을 가질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구상나무와 광릉, 요강꽃 등 보호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덕유산 일부 지역이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덕유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기후변화 지표식물인 구상나무가 서식하는 덕유산 향적봉과 중봉 일원, 그리고 멸종위기 식물인 광릉 요강꽃이 자생하는 월성제 일원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서는 탐방객 출입이 더욱 엄격히 제한됩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17살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군은 지난 2015년 12월 전주의 한 학원에서 10대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하고 지난해 1월에는 학원 화장실에서 이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절기상 소환인 오늘 한낮 기온은 영상 1도에서 영상 4도에 머물러 큰 추위는 없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하 1도로 오늘보다 2~3도가량 낮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영상 3도에서 영상 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낮부터 점차 흐려져 일부 지역에는 늦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대기가 건조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